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이 음악엔 이 시스템 이제 5, 6편째 들어가죠 벌써. 오늘은 고학기입니다. 이 오디오 파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인 고학기의 대표적인 녹음, 90년대 녹음 하나를 살펴보고 이 곡을 잘 재생하는 시스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곡은 아네조 피포노토의 94년 앨범이죠. 성모 마리아의 칸타타와 아리아. 이 앨범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꽤 많이 들어본 아주 대표적인 고학기의 명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앨범에 있는 첫 곡 동정녀의 여왕이 나셨네. 원래 라틴어 제목대로 하면 헤게스트 레지나 비르기눔, 저희 종종 테스트에 많이 쓰는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이 곡은 어떤 소리, 어떤 음원과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재생해야 되는지 최적으로 들으려면 이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클래식에서 이 고학기 연주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지 또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와 또 오디오 파일들하고 어떻게 맞물려 갔는지,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 예전부터 CD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라이브러리에 이런 앨범들이 몇 개 꽂혀 있기도 하고, 뭐 대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도 꼭 이 곡을 한 번씩을 들어야 되는, 이 곡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이걸 잘 통과해야 또 좋은 시스템으로 인정이 되는 꽤 난이도가 높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학기 연주들의 시작은 특히 이 바로크 악기들, 바로크 시대의 연주들을 했던 그 시절의 악기들이 지금 현대 녹음들을 해놓고 보니 그렇게 우아한 소리도 아니었고, 그렇게 매끄럽고 이쁜 소리만 나는 오히려 반대인 소리를 내던 그런 악기들이었는데,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를 원래 원전대로 우리 연주하자, 이런 의식이 있는 아티스트들, 특히 이제 원래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특히 바이올린 주자들이 그런 새로운 연주 스타일을 주창을 하고 본인이 악단을 구성하고 지휘를 해서 녹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는 고학기의 어떤 시작이었죠. 그게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대중음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대중음악도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흐르는, 저희가 아는 이제 히트곡, 이런 흐름 속에서 락 음악으로 따지면 펑크가 생기고, 그런 반대 해석,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반대쪽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아방가르드 같은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먼저 하는 이런 음악들이 생겨났듯이 클래식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8, 90년대 생긴 조류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저도 그랬었는데 시작은 5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니콜라스 아르논쿠르와 구스타프 레오나르트. 레오나르트는 요새 잘 안 보이지만 이 놀라운 건 아르논쿠르죠. 아르논쿠르는 최근까지도 연주 활동과 녹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8, 90년대에 나타난 지휘자랑 그런 아티스트인가 보다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고학기 연주의 시조였어요. 그래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와 함께 바흐 칸타타 전곡을 녹음을 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죠. 그것도 바하나 핸델 시대에 실제 연주하던 악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런 악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녹음을 했다는 게, 그게 좀 더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7, 80년대에 걸쳐서 아주 크게 번성을 하죠. 일단은 어떤 새로운 운동이 좀 확산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클래식계에서 특히 고음질 녹음을 다루는 그런 연주단체나 그 음악을 듣는 오디오 파일들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유명한 연주인이나 그런 레이블, 명 레이블에서 녹음한 그런 것들을 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처음 들어보는, 그리고 정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녹음이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주도자들이 일단 영국 쪽에서는 크리스토퍼 호그드와, 그리고 이 영국이 국비를 들어가면서 키워낸 존 엘리트 가디너, 이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대륙에서는 좀 더 많은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뮤지카 안티구아 켈러를 만든 라인하르트 괴벨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다녀간 지휘자죠, 필립 헤레베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는 이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 고학기에 대한 그런 고증과 그런 실제 연주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원전 악기에 대한 그런 그 고증이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필립 헤레베 같은 지휘자는 원래 생물학자였죠. 약간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 뭐 생긴 새도 그렇지만
그런 연주 활동이나 그런 녹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실제 그 16, 17세기에는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현재로 끌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그런 고악기 연주와 녹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앨범, 이 안네 소피 폰 오토가 전체 아리아를 노래한 이 마리아 칸타타와 아리아, 이 앨범의 가치는 두세 개 같이 섞여 있어요. 메조소프라노인 안네 소피 폰 오토의 그 아주 우아하고 굉장히 매끄러운, 아마 소프라노였다면 이런 창법을 구사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음색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그래서 이런 가곡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리릭, 칸타타, 아리아 이런 곡들을 아주 잘 부르고, 그래서 이 안네 소피 폰 오토는 엘비스 코스텔로 같은 락 아티스트하고 협연도 하는, 그렇게 활동 반경이 넓었던 게 그 특유의 그런 음색과 그런 창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서도 이 곡은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핸델의 바로크 곡이지만 이런 곡들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이 앨범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게 바로 라인하르트 괴벨이라는 인물이죠. 원래는 바이올린 주자인데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90년대에 새로운 조류, 또 고악기 연주 중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이죠. 본인이 만들었던 악단이 뮤지카 안티과 켈른. 괴벨은 스타일 자체를, 아니 바로크 악기가 원래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다, 이렇게 우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음색을 대단히 거칠고 빠르고, 뭐 느린 곡은 당연히 느리지만 저희가 아는 이 느린 곡들도 원래는 그렇게 느린 곡이 아니었고 우리가 듣기 좋게 지금 듣고 있지만 원래는 이랬었다. 처음에 90년대에 라인하르트 괴벨이 연주하고 지휘한 그 뮤지카 안티과 켈른이 연주하는 파헬벨의 캐논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이거는 일단 쾌속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캐논의 우아함, 처음 그 아주 거리가 멀게 들었던 조지 윈스턴이 피아노로 연주한 그런 캐논하고는 거의 극과 극인 그런 연주를 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운드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을 만큼 이들이 추구하는 건 역시 원전 악기의 어떤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그런 사운드적 시그너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원래 이 원전 악기파, 뭐 통칭 그렇게 부르자면 그런 연주 단체와 연주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세계고, 그게 저희가 오디오를 듣는, 특히 오디오 파일들이 굉장히 심취할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표적인 앨범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곡과 앨범이 발매된 아르히브, 레이블 이름도 그렇지만 고악기 전문 레이블이에요. 아르히브는 아마 저희가 아는 일반 고악기 녹음 중에 레파토리가 가장 많은 그런 녹음을 하려고 만든 레이블이었고, 사실은 도이치 그라모폰 산하 하위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도 아니죠. 그래서 이 아르히브 스타일이 있어요. 대단히 리얼하다는 거, 그리고 공간 묘사와 음색을 아주 미묘하게 다루는 이런 것들에 뛰어난 그런 수많은 명반들이 있죠. 그 대부분이 저희가 그냥 감상할 때도 듣지만 좀 더 좁게 보면 저희가 오디오 테스트할 때 듣는 음원들이 아르히브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 94년 안네 소피 폰 오토의 이 앨범은 아르히브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가장 대표, 아르히브가 어떤 소리를 내는 레이블이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오디오로 고악기 연주를 듣는 이유가 뭐냐, 게다가 사람 육성까지 들어간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제시한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발매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요새도 이 정도 품질의 녹음을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90년대 녹음이기 때문에 볼륨을 키우면 최근의 녹음에 비해서는 살짝 이 화이트 노이즈가 배경에 쉬 소리가 들리는 그런 건 지금하고 약간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앨범 자체가 거의 그때는 드물었던, 거의 최초였죠. 4D 녹음을 한, 그러니까 디지털로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이 과정을 전부 디지털로 한 거의 최초의 앨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최초의 원본 자체에는 그 이전의 어떤 앨범들과 비교해서도 노이즈 레벨이 대단히 낮은, 그리고 그 뛰어난 홀톤, 공간 묘사 이런 것들을 아주 듬뿍 담고 있는 그런 앨범으로 오디오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이 앨범은 쾰른에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 기간만도 한 6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그것도 뭐 6개월 내내 한 게 아니라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봄에 녹음한 거는 이 앨범의 후반부 쪽에 있는데
그거는 방송국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 여름에 한 녹음이 쾰른에 있는 성당에서 한 그런 녹음입니다. 바로 이 곡에 처음에 나오는 핵 에스트 레지나 비르기누, 이 곡의 아네 소피 폰 오토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울리는 그 홀톤이 바로 성당 홀톤의 녹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녹음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과 이 곡을 듣는 포인트는 역시 사람 목소리, 바로크의 그 거친 거트현과 그런 통주점, 이런 소편성 악단의 원전 악기로 연주한 그런 반주 속에 그 아주 청아하고 매끄러운, 그리고 지나치게 높지 않은 그런 아네 소피 폰 오토의 목소리가 얼마나 조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간 묘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게 꽤 많은, 그런 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녹음입니다. 특히 이 곡 특유의 아네 소피 폰 오토의 창법은 그 오페라 같은 데서 이 하이 소프라노가 부르는 큰 음량과 아주 높은 음으로 강한 텐션을 걸어서 부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아주 차분한 메조소프라노 특유의 음색과 음조로 조용하고 나직하게, 하지만 대단히 디테일하게 들리게, 오히려 큰 소리로 내고 강하고 빠르게 하는 음들은 고해상도 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요. 예스와 노, 잘 됐냐 안 됐냐 정도의 그런 구분이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이렇게 나직하고 아주 조용한 채로 잔잔한 합주들이 흐르는 그 위에 목소리가 이렇게 사람 인성이 떠오르는 장면은 녹음의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스템마다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음원인데, 이 곡 자체의 타이틀이 얘기하고 있듯이 칸타타와 아리아예요. 이 아네 소피 폰 오토라는 아주 매끄러운 음색과 뮤지카 안티과 쾰른이라는 아주 리얼한 이런 악단의 조합도 있지만, 이 앨범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칸타타, 바하 칸타타와 오페라에 나온 아리아를 묘하게 잘 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사 자체도 라틴어하고 이태리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복합적인, 18세기 초 핸델이 이태리에 체류하는 동안 그 성모 마리아 축제, 그 마돈나 축제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 축제에 헌정한 그런 곡이었다고 하죠. 이런 두 가지 세계가 모두 섞여 있는 그런 앨범인데, 사람 보컬을 녹음하는, 합창도 아닌 메조소프라노 1인의 녹음을 하는 이런 기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이 곡을 들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재생하는 어떤 대표적인 시스템은 꽤 오랜 동안 거의 독보적인 스피커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BBC 모니터들이죠. 딱 두 개, LS3/5, LS5/8, 5/9, 5/12, 최근엔 5/5도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와 그런 대역을 가진 BBC 모니터들이 역시 사람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만든 스피커들답게 이 곡에서는 거의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게다가 대단한 트랜지언트나 빠르고 강하고 이런 거친 이런 뮤지카 안티구아 쾰른의 연주가 아주 낮은 대역에서 막 트랜지언트나 초저역을 내는 그런 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 BBC 모니터들에서 재생하기에 여러 가지로 이상적인, 잘 들어맞는 그런 장르였는데, 역시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의 목소리를, 특히 메조소프라노지만 여성 대역에 해당하는 중역대 이상의 대역을 두 개의 유닛으로 크로스오버를 나눠서 재생하는 게 그 스피커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원래는 이 풀레인지 같은 하나의 유닛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두 개로 나눠 놓은 스피커들,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물리적 특성이 뛰어난 스피커들에서도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리얼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풀레인지하고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BBC 모니터들은 좀 다릅니다. 그게 두 대역을 크로스오버로 이어놓고도 대단히 리얼하고 아주 신랄하게 막 무조건 이쁘게 들리게만 하지 않고, 거칠 때는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 하지만 대역을 정확하게 감싸고 있는 그 원래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왜곡을 만들지 않는, 그게 사실 BBC 모니터의 어떤 정수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네 소피 폰 오토와 뮤지카 안티구아 쾰른이 반주하는 이런 고악기 소리들을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내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전 라인업들이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3/5A부터 상위 큰 제품까지도
거의 공통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이고, 브랜드에 따라서 음색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BBC 모니터는 LS3/5A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작사가 제가 아는 것만 한 11개 정도가 되거든요. 최근까지도 한 2개, 3개 업체가 신제품을 계속 제조하고 있는 그런 아주 롱셀러기인데, 이 스피커로 지금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곡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폭으로 이 스피커를 좀 더 현대적인 해석으로, 왜냐하면 BBC 모니터는 스펙 자체가 벌써 50년 전 스펙입니다. 그게 좀 놀랍죠. 그걸 지금 계속 리메이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스피커를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이 아네소피 포노토와 뮤지컬 안티쿠아 켈른의 소리를 가장 잘 재생해주는 스피커 중에 하나가 케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프야말로 유니큐 드라이버로 동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 목소리를 내기에 사실은 대단히 이상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스피커죠. LS50이 그렇고, 일단은 작은 스피커 중에는 레퍼런스 원 메타, 이 정도 등급의 이 정도 포맷을 한 스피커들은 지금 같은 이런 성모 마리아 칸타타와 아리아, 이 앨범에 있는 전곡을 다 재생해 주기에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들입니다. 일단 사람 목소리가 크로스오버돼요. 약 3kHz를 중심으로 뭔가 위아래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가장 덜한, 그래서 케페 유니큐 드라이브를 제가 가장 칭찬하는 부분은 뭐냐면, 플레인즈 같은 느낌이 난다 이거죠. 뭐 보이기에도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동축 구성을 한 이유가 플레인즈의 장점을 살리되 플레인즈의 단점이 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당연하게도 케프의 지금 같은 LS50이나 레퍼런스 메타 같은 스피커들은 가장 사람 목소리를 재생을 잘 해주는, 그보다 훨씬 대역이 넓은, 낮은 대역과 상위 대역도 재생하는 대역이 굉장히 넓은 스피커들이지만, 지금 같은 바로크 고학기와 보컬 소리를 듣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BC 모니터들보다 좀 더 현대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금 더 선명하고 뭔가 이렇게 공기감들이 좀 더 좋아져 있는 그런 소리를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미 케프의 이 스피커들을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프의 스피커들을 뭐 여러 형태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이런 음악만 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케프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예전부터 원래 컨셉 자체가 BBC 모니터에 유닛을 공급하던 회사답게 지금 같은 사람 목소리 재생할 때 가장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지금 이 곡을 듣기에 가장 좋은 스피커들 중에 하나가 역시 케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로크 고학기 연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오 파일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져서 많이 듣고 있는 곡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런 장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곡을 얼핏 듣긴 했는데 그 정도의 품질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곡인지 몰랐던 분들은 본인의 오디오를 테스트할 때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디오 테스트용으로 이 곡을 아주 잘 재생한다는 의미는, 이 곡에서 표현하는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면, 지금 듣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곡에 빠지게 되면 이런 연주들만 찾아서 콜렉션을 하거나 듣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곡을 오래전부터 한 8, 90년대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도 새 제품을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 한번 발견해 보시고, 오디오 좀 지겨워졌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멀리 했을 분들도 이런 곡을 한번 접해 보시면 또 오디오에 대한 또 새로운 관심이 막 새로 생기실 거예요. 이 음악엔 이 시스템, 오늘은 안네소피 포노토의 94년 앨범 성모 마리아의 칸타타 아리아, 거기에 첫 곡 동력녀의 여왕이 나셨네, 이 곡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시스템과 이 곡에 대한 얘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과 시스템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